화목한 가정이 꼭 실천하는 세 가지.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부부가 되어 둘이 살고 자식을 낳아 서너씩 살고 마을을 이루어 100명이 살며 나아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 여럿이 우리지어 사는 이유는 혼자 사는 것보다 이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에는 같이 살아서 이롭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은 둘 이상만 있어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놓고 경쟁하며 다투게 됩니다. 마치 상대방이 없어진다면 내가 이익을 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를 가족이라 하고 따로 살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며 부부가 됩니다. 개별적인 것이 합쳐져서 가정을 이루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다툼을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상대방의 부모도 돌봐줘야 하고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양육의 책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부관계가 있고 둘째로 부모관계가 있고 셋째로 자식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가 있고 위로는 나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잘 맺지 못하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해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부부지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는 완전히 낯선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되는 것이라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나열하면 수백 가지 다른 점이 있어 다른 것을 오히려 정상으로 봐야 합니다. 부부가 되기 전 따로 살 때에는 서로 남남이라 다른 점이 있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같은 취미가 같은 나와 비슷한 점을 한 가지만 발견해도 서로 호감이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보면 같은 점이 10가지가 있더라도 다른 점을 1만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남이었을 땐 다른 점이 있어도 당연했는데 부부가 되니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감정과 이해가 있어야 부부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이용해 덕을 보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구를 사귈 땐 의리만 보고 동업할 때에는 신용을 보는데 결혼할 때에는 10가지 20가지를 낱낱이 따지니 온갖 군데에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 보려는 마음으로 결혼했다가 살아보니 덕 볼 게 없다 싶고 더 나아가면 점점 손해를 본다 싶고 그러다 미치는 장사는 하기 싫으니 같이 살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덕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도와주려 하는 마음을 내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생전 본 적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고 시동생이라 하면서 형제가 되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이 필요하다 하면 남편의 부모와 남편의 형제를 내 부모와 형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뗄 수 없는 천륜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라 내가 내 남편만 가져가려 한다면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소중하다면 내 배우자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여기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준 그 공로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친부모든 시부모든 친부모에게는 나를 있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부모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하니 은혜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형편이 되면 은혜를 갚으면 좋고 못 갚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일방적으로 낳은 것이지 너비하고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 책임은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0세에서 3세까지는 품에 안고 나 자신보다 우선하며 극진히 돌봐주어야 합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자아가 형성될 무렵에는 아이가 따라 배우기를 하며 흉내를 내는 시기라 부모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15살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연습을 하는 시기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너무 도와주지 말고 지켜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자립에 방해가 됩니다.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고 정을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관계들을 잘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생각하고 잘 맺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언이 그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화목한 가정이 꼭 실천하는 3가지.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부부가 되어 둘이 살고 자식을 낳아 서너씩 살고 마을을 이루어 100명이 살며 나아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 여럿이 우리지어 사는 이유는 혼자 사는 것보다 이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에는 같이 살아서 이롭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은 둘 이상만 있어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놓고 경쟁하며 다투게 됩니다. 마치 상대방이 없어진다면 내가 이익을 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를 가족이라 하고 따로 살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며 부부가 됩니다. 개별적인 것이 합쳐져서 가정을 이루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다툼을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상대방의 부모도 돌봐줘야 하고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양육의 책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 안에는 크게 3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부관계가 있고 둘째로 부모관계가 있고 셋째로 자식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가 있고 위로는 나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잘 맺지 못하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해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부부지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는 완전히 낯선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되는 것이라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나열하면 수백 가지 다른 점이 있어 다른 것을 오히려 정상으로 봐야 합니다. 부부가 되기 전 따로 살 때에는 서로 남남이라 다른 점이 있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같은 취미가 같은 나와 비슷한 점을 한 가지만 발견해도 서로 호감이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보면 같은 점이 10가지가 있더라도 다른 점을 1만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남이었을 땐 다른 점이 있어도 당연했는데 부부가 되니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감정과 이해가 있어야 부부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이용해 덕을 보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구를 사귈 땐 의리만 보고 동업할 때에는 신용을 보는데 결혼할 때에는 10가지 20가지를 낱낱이 따지니 온갖 군데에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 보려는 마음으로 결혼했다가 살아보니 덕 볼 게 없다 싶고 더 나아가면 점점 손해를 본다 싶고 그러다 믿지는 장사는 하기 싫으니 같이 살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덕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도와주려 하는 마음을 내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생전 본 적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고 시동생이라 하면서 형제가 되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이 필요하다 하면 남편의 부모와 남편의 형제를
내 부모와 형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뗄 수 없는 천륜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라 내가 내 남편만 가져가려 한다면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소중하다면 내 배우자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여기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준 그 공로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친부모든 시부모든 친부모에게는 나를 있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부모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하니 은혜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형편이 되면 은혜를 갚으면 좋고 못 갚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일방적으로 낳은 것이지 너비하고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 책임은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0세에서 3세까지는 품에 안고 나 자신보다 우선하며 극진히 돌봐주어야 합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자아가 형성될 무렵에는 아이가 따라 배우기를 하며 흉내를 내는 시기라 부모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15살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연습을 하는 시기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너무 도와주지 말고 지켜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자립에 방해가 됩니다.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고 정을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관계들을 잘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생각하고 잘 맺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회 화목한 가정이 꼭 실천하는 3가지.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부부가 되어 둘이 살고 자식을 낳아 서너씩 살고 마을을 이루어 100명이 살며 나아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 여럿이 우리지어 사는 이유는 혼자 사는 것보다 이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에는 같이 살아서 이롭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은 둘 이상만 있어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놓고 경쟁하며 다투게 됩니다. 마치 상대방이 없어진다면 내가 이익을 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를 가족이라 하고 따로 살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며 부부가 됩니다. 개별적인 것이 합쳐져서 가정을 이루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다툼을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상대방의 부모도 돌봐줘야 하고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양육의 책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 안에는 크게 3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부관계가 있고 둘째로 부모관계가 있고 셋째로 자식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가 있고 위로는 나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잘 맺지 못하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해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부부지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는 완전히 낯선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되는 것이라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나열하면 수백 가지 다른 점이 있어 다른 것을 오히려 정상으로 봐야 합니다. 부부가 되기 전 따로 살 때에는 서로 남남이라 다른 점이 있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같은 취미가 같은 나와 비슷한 점을 한 가지만 발견해도 서로 호감이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보면 같은 점이 10가지가 있더라도 다른 점을 1만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남이었을 땐 다른 점이 있어도 당연했는데 부부가 되니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감정과 이해가 있어야 부부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이용해 덕을 보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구를 사귈 땐 의리만 보고 동업할 때에는 신용을 보는데 결혼할 때에는 10가지 20가지를 낱낱이 따지니 온갖 군데에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보려는 마음으로 결혼했다가 살아보니 덕 볼 게 없다 싶고 더 나아가면 점점 손해를 본다 싶고 그러다 미치는 장사는 하기 싫으니 같이 살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덕보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도와주려 하는 마음을 내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생전 본 적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고 시동생이라 하면서 형제가 되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이 필요하다 하면 남편의 부모와 남편의 형제를 내 부모와 형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뗄 수 없는 천륜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라 내가 내 남편만 가져가려 한다면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소중하다면 내 배우자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여기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준 그 공로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친부모든 시부모든 친부모에게는 나를 있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부모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하니 은혜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형편이 되면 은혜를 갚으면 좋고 못 갚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일방적으로 낳은 것이지 더비하고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 책임은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0세에서 3세까지는 품에 안고 나 자신보다 우선하며 극진히 돌봐주어야 합니다. 4살부터 14살까지 자아가 형성될 무렵에는 아이가 따라 배우기를 하며 흉내를 내는 시기라 부모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15살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연습을 하는 시기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너무 도와주지 말고 지켜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자립에 방해가 됩니다.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고 정을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관계들을 잘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생각하고 잘 맺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언이 그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